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했을 텐데 독해 4부분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와서 독해 4부분 할 때가 되기도 했고요. 이 독해 4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6급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력을 내가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 혹은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독해 4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과 병행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독해 4부분만 책에다 배분을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독해 4부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5급에서 독해 3부분이죠. 그렇죠? 독해 3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접해봤기 때문에 독해 3부분 똑같은 유형이에요.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 이렇게 시험지가 있다 친 다음에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지는 보통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슬쩍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문이 쭉 있죠. 지문이 쭉 있고 문제가 4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실제로는 81번부터 100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문제씩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지문이 있냐면 5개의 지문이 있어요. 그렇죠? 5개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20문제. 문제 배분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해야지 다른 부분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독해 4부분에서는 특히 제 설명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모르고 가면은 생각보다 그냥 문제를 푸는 식으로만 들어가요. 하지만 이 독해 4부분, 5급에서는 독해 3부분 항상 문제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거, 특히 6급에서는요 3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보통 요게 1번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1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보통 2유형,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3유형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75%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바로 1유형,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 힌트로 세부 내용 맞추는 유형.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1번의 문제를 질문을 보시면, 이 질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질문 이렇게 표시 많이 돼 있죠. 질문을 보시면 보통 이 큰 따옴표 한 거는 무슨 뜻인가? 밑줄 친 말은 무슨 뜻인가? 1단락은 1단락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무슨 말이야? 뭘 하기 때문인가? 원인이라든지 2단락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이렇게 된다. 이 밑줄 친 내용, 큰 따옴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힌트로 삼아서 이 지문으로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힌트가 있는 경우, 결국 이 1유형은 힌트를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2유형은 무슨 유형이냐? 맞거나 틀리거나 알 수 있는 것 찾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그래요. 윗글과 맞는 내용은, 윗글에 틀린 내용은, 윗글과 부합하는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일치하는 내용과 불일치한 내용을 찾아라.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온다면 전체 글을 위주로 해서 일치하는 내용 이렇게 찾으라, 불일치하는 내용 찾으라 나올 수 있겠고, 좀 그나마 범위를 줄여준다면 1단락은, 2단락은, 3단락과 일치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좁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요걸 찾아라, 요게 경우가 있겠습니다. 좀 까다롭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3유형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나 제목 찾기, 그렇죠? 주제나 제목 찾기.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 찾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이거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1유형과 2유형을 내가 제대로 풀었다, 그런 다음 보통 이제 어떤 내용에 관한 글인지는 이미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바로 찾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독해 4부분도 그냥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 100%는 아니지만 거의 75%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만약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마지막이 주제나 제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3유형이 아니라 4번 그대로 있고, 마지막 3유형이 아니라 다시 1유형으로 나와가지고 세부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해하고 푼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풀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지문으로 연습을 해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나눠놨는데 어떻게 나눠놨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81번, 82번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무슨 유형이라고 했죠? 1유형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1유형은 어떤 게 힌트라고 했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미 힌트가 나왔다라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차이용이란 사람이 치추에 칸 꽁지양 쏴창을 했는가? 요게 이제 힌트야. 그러면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지문에서. 그러면 이걸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 82번도 마찬가지죠. 차용认为, 차용이 여기는 거예요. 뭐가? 비다오리 루트 즈, 회. 그러면 비다오리에서 루트 되는 게, 즈가 루트 되는 게, 뭐 한다라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해석은 일부러 안 했어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다른 점은 또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힌트인 건 알아요. 이 부분 힌트인 거 알아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기와 대조를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보기 중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개의 보기 중에서 분명히 이 A, B, C, D. 그러면 네 개의 보기를 일단 적용을 시켜 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찾는 게 올바른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찐도 공지양 깐호이라고 써요. 공지양이 뭐냐면 우리 보통 장인이라고 하죠. 어떤 한 방면의 장인, 오래 일하고 거기에서 기술 그리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공지양이 깐호 이 장인들이 나오나 봐요. 이 장인들이 일하는 걸 감독한다. 감독관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려제 알려고 하는 거죠. 뭐 공청,进程. 공청,进程 하면 우리가 작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진행 과정. 进程은 진행 과정. 공청 우리가 프로세스. 보통 말하는 이 공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打发时间. 좀 쉬운 표현이겠죠? 시간을 때우다. HSK를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打发时间. 그 다음에 想学粉刷.粉이 뭔지 몰라 상관없어요. 刷가 있으니까 얘가 금방 뭐 벽칠하는 거 내용이 나왔거든요. 刷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칠하는 거, 칠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그럼 이제 아까 힌트, 아까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차이용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차이용이起初 처음에 왜 야옥한 보려고 했는가? 공지양 刷墙. 공지양이 이 벽을 칠하는 걸 왜 보려고 했는가? 왜? 그 또 전제 조건은 처음이에요. 처음에. 그러면은 그게 이유가 뭐다? 일하는 사람들, 그 장인들이 일하는 걸 감독하려고. 진행 과정을 알려고, 시간을 때우려고, 그리고 칠하는 걸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 중에는 답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문 내용에서는 어떻게 찾아내냐면, 뭘 해야 돼요? 이 공지양이 슈아치양 하는 걸 봤다라는 내용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봤다. 뭘 봤다? 슈아치양. 누가? 공지양이. 그쵸? 그럼 이 부분을, 자, 주의할 건 뭐냐면, 6급에서는, 5급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단어가 있으면 바로 단어가 답인 경우. 하지만 6급에서는 그렇게 풀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답으로 가는 경우, 함정을 파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힌트로 찾았으면 이 부분은 적어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읽고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在等待接见的时候，他看到有几个工匠正在用扫帚蘸着石灰水刷墙。为了消磨时间，他就站在一旁看了起来。 자,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그쵸? 그가 뭐 할 때? 等待 기다릴 때, 接见的时候. 자, 接见은 접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기다릴 때, 그는 봤어요. 뭘 봤어요? 刷墙, 벽칠하는 거. 누가? 有几个工匠, 몇 명의 장인들이. 자, 오늘은 이 벽을 칠하는 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도장공이라고 했어요. 이 벽 칠하는 거 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몇 명의 도장공이 正在用扫帚. 자, 扫帚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빗자루로 우리가 다 싸워 할 때는 비지를 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다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빗자루라고 할 때는 扫帚라고 해요. 그래서 扫帚로 짠져. 묻혀서 뭘 묻혀서? 石灰水, 석회수를 묻혀서 벽에 칠하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전제 조건은 나왔지만 목적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뒤에를 봤더니 为了消磨时间, 자, 为了 하면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오죠?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질문에 왜 시험만 있었잖아요. 왜라고 물으면 대답은 뭐뭐 때문에라는 인왜를 찾거나 보통 아니면 뭐뭐를 위해서라는 왜를 찾는 게 기본이죠. 그럼 벌써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他就站在一旁看了起来. 한 번 더 힌트가 나오죠. 아까 질문에서 처음에 왜 보려고 했는가? 자, 看了起来. 起来가 들어가면 시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 곳에 옆에 서서 뭐 했다? 보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消磨时间. 하지만 보기에 消磨时间 없었잖아요. 6급 항상 이런 식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보통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뭐가 있었죠? 消磨는 딱 봐도 消 없애다, 뭐 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갈아서 없애다. 즉 시간을 때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打发时间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C가 나온 거죠.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그럼 82번은 아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蔡用认为比道理如此只会.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빗다오가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죠? 빗다오가 뭐냐면 이 펜글씨, 붓글씨의 길, 붓글씨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루추는 드러나는 거죠. 뭔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즈가 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이미지를 좀 보면서 볼게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 한자를 적어 놓은 붓글씨가 있는데 붓글씨 보면 여기 희끗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붓에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살짝 하면은 이 부분이 종이가 드러나잖아. 이게 먹물이 있는 부분 아예 안 보이고, 그렇죠? 먹물이 있는 부분 안 보이고, 요런 부분, 희끗희끗한 부분은 지금 종이가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차이용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냐는 뜻이죠. 어떻게? 저런 붓 터치 흔적을. A. 更省力. 뭐가 한다고? 더욱 힘을 덜 수 있다고. 성의 의미가 덜다란 뜻이니까 힘을 덜 들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힘을 덜 들이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B. 자, 사역입니다. 使字显得灵动. 자, 显得뭐뭐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사역이니까 뭐뭐처럼 보이게 하다. 글자가 생동감이 넘치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뭔가 그 생동감 넘쳐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C. 使笔画更清晰. 붓글씨가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한다. 자, 요거는 좀 벌써 물론 이제 지문에서 내용을 찾아야 되겠지만 딱 이 그림이 만약에 진짜 소재라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은 글자가 정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D는 节约墨水,墨水야 먹물이죠. 먹물을 절약하죠. 이건 확실히 먹물이 덜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죠. 차이용은 저렇게 글자를 쓰는 것들은 이 힘을 덜게 하느냐, 더 생동감 넘치게 보이게 하느냐, 글자가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느냐, 먹물을 줄일 수 있다고 여기느냐. 그럼 빨리 이 차이용의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글이 드러나다가 나와야 되는데 빗다오리 루트 요 부분 그대로 있네. 그쵸? 그리고 여기 디서라고 했지만 디서 왜 여기 디서라고 했냐면 종이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보는 비단이나 면직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직물 같은 경우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위에다 글씨 옛날에는 종이에만 글을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닥 색깔 종이라면 하얀색이겠죠? 바닥 색깔이 드러나게 하다. 이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要是能像工匠刷墙一样让黑笔道里入出些薄或纸的底色来岂不是更加生动自然吗想到这儿어쩌고 저쩌고 그죠? 해석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도장공들처럼 벽을 칠할 수 있다면 벽을 칠해가지고 아직 안 끝났네요. 칠해서 뭐 할 수 있다면 让黑笔道이 검은색 붓글씨 자국으로 하여금 루트 드러나게 한다면 이 면직물 비단이라든지 종이에 바닥 색깔이 드러나게 한다면 岂不是什么什么吗 자, 6급에서 잘 나오는 단어 치는 어찌란 뜻이에요. 6급에서 특히 옛날 이야기 잘 나오는 글자예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지 않습니까? 란 말은 반어법이에요. 이거잖아. 이건 뭐예요? 更加生动自然 더욱 생동감 넘치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우리 도장공들이 아까 석회수를 이 벽에 칠한 것처럼 막 칠하면 글씨를 쓰면 여기 있는 지금 이미지처럼 글씨를 쓰면 이 검은색 글자에서 이 흰색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지 않느냐 여기까지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기에 답이 뭐겠어요? 성똥쯔란이란 말은 없지만 그 단어로 같은 의미의 단어 링똥을 썼죠. 글자가 더욱 머무하게 보인다, 생동감 넘치게 보이게 한다라는 다른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1유형은 일단 이 질문에서 이 두 개의 질문에서 힌트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갔죠? 바로 찾아가서 A, B, C, D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A, B, C, D 중에는 답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보이면 바로 답으로 찍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가보시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제가 어떤 유형이라고 했었죠? 바로, 그쵸? 시아리의 나시앙정취. 여기도 나와 있네, 그쵸? 요거는 그래도 좀 인간적이에요. 이스도안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글을 볼 필요는 없고요. 4달랑만 보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4달랑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이래놓고,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요때는 또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씩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맞는 내용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요 중에는 맞는 내용이 있다라는 그럼 이 네 가지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읽다 보면 훨씬 더 빨리 읽어요. 자, 봅시다. 4달락이 맞는 내용 A 采用尝试了多次才成功 자, 什么什么了才 이러면은 뭐뭐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러면 차이용이란 사람이 여러 번 시도하고 나서야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 번 시도했다는 내용 그리고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A가 정답이 되겠죠. 자, B는 차이용 专门请教了工匠 자, 칭자오라는 단어는 가르침을 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이용이 특별히 이 꽁지 아까 장인 도장공들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B가 정답이 되겠죠. C는 시에 페이바이수
速度越快越好. 자, 非白수가 뭔지 몰라도 쓰는 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백서를 쓰는 속도가 위에 또 나왔네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비백서 쓰는 속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墨水中应加入适量石灰水. 이 먹물 속에는 이 석회수를 적당하게 넣어야 합니다. 요게 나온다면 얘가 정답이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 번 시도하고 나서 성공했는지 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꽁지양에게 가르침을 청했는지, 세 번째는 페이바이슈라는 걸 쓰는데 빠를수록 좋은지, 마지막은 모수이, 먹물에다가 이 스후이수이를 적당히 넣어야 되는 건지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난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락 전체를 보러 가실 때 이걸 또 다 읽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독해 부분은 50문제에 50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진단 말이죠. 물론 독해 4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딴 부분에서 시간 좀 남긴다면 1분 30초까지도 시간이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1분 30초 안에 다 확인하고 문제까지 푼다는 거 불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눈으로 쫓아가면서 내가 봐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딱 스톱을 해야 되는데, 쭉 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 이런 딴, 인외, 쫑야오 이런 식이죠. 그러면 딴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볼게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뭐 여러 번 시도했다라든지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면 칭자오라든지 수양이라는 내용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쭉 그냥 보는 거예요. 눈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쭉 눈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쭉 가다가 딴, 타하오부 치네. 자, 치네는 이제 6급에서 등장하는 단어죠. 우리가 의기소침하다, 낙담하다 뜻인데 조금 더 의기소침하지 않았대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앞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읽어갑니다. 经过一段时间的反复练习最终采用掌握了. 자, 여기서 最终이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타이용이 장어는 습득하다는 뜻이죠.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마지막 목적으로 갔더니 펀춘, 정도, 어떤 정도를 습득했어요. 요거까지 뭐 보면 적당한 양이란 요게 이제 의의가 하는데, 앞에 뭐라고 했냐면 찡구어가 나오면 어떤 경과 과정이 나오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또한 시즌더 반푸리엔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결국에는 습득하고 장악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사실은 뭐냐면 차이용이 여러 번 뭔가를 시도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장악했다란 말, 결국 정도를 장악해서 뭔가 써냈다란 말, 제가 왜 여기까지 파란색을 해놨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써낸 게 여기 나오는 페이바이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글씨체를 생동감 있게 써냈다라는 것은 결국 없던 것을 만들어냈다, 결국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로 보면 된다? A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을 보시면 되겠죠? 1번은 뭐였냐면, 차이용이 뭘 봤냐면 도장공들이 뭐 하는 걸 봤죠? 벽을 칠하는 걸 봤어요. 벽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도장공들이 벽 칠했을 적에 바닥에 살짝 보이는 것처럼 글씨를 딱 썼을 적에 바닥에 살짝 보이는 걸 어떻게 여겼다? 바로 뭐하게 여겼다? 상당히 생동감이 넘치게 여겼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글씨를 뭐 했다? 연습을 여러 번 해가지고 결국 써냈다는 거죠. 결국에는 써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써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 마지막, 이 단락이 마지막인데 미리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这种字体只有是书法界所说的非白书. 이런 글자체를 뭐라고 한다? 비백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은 한 단락, 그쵸? 이 한 줄이네, 한 줄. 요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4번 문제가 뭐예요? 上文主要谈的是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윗글이 주로 말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목을 묻는 문제, 제목. 주의할 거, 제목과 주제는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보통 우리가 사설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 드러난 작가의 견해나 주장,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로 따진다면 이 글의 교훈, 그렇죠? 이게 이제 주제라는 거고, 제목은 이 글을 아우르는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 이 글은 도대체 무슨 소재로 글을 썼느냐라는 건데,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좀 문제를 의외로 이 4번 유형, 3번 우리 3유형이 3유형 주제나 제목 찾는 문제를 잘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중국어 문제라기보다는 이 한국어 글을 보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목은 쉬워요. 거꾸로 가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A, B, C, D에 있는 이제 제목으로 적합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을 제목으로 윗글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목으로 윗글들을 쓸 수가 있느냐, 요것만 확인하시면 얘가 제목으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非白书的由来 유래,
비백서의 유래. 비백서의 유래가 제목이 되려면 위에는 비백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설명하면 돼요. B는 꽁지양의智慧. 자, 아까 장인들이죠, 그렇죠? 이 장인들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주인공은 장인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 이 장인들이 어떤 지혜를 보여줬는지가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C는 중국 수파의 分类. 자, 중국 서예법이겠죠. 오늘 분명히 서예는 맞아요. 근데 分类라고 했으니까 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비백서만 나올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류, 그러니까 어떤 글씨체들이 있는지 이런 분류를 설명했어야 되겠고, 마지막 차이용, 주인공이 나왔죠. 외관知道. 주인공은 맞지만 주의할 거 뭐예요? 외관知道는 뭐냐면 어려울 필요 없어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외관, 바로 이 관직을 얻은 길, 관직이 된, 관인이 된 길을 관리가 된 방법을 썼다면 얘가 정답이겠죠. 누가 봐도 정답 몇 번이에요? A죠. 왜냐하면 아까 이때까지 글씨체를 어떻게 해서 생각해냈다? 장인들이 뭔가 물론 장인들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장인들의 지혜를 보인 게 아니라 이 장인들이 칠을 하는 것을 보고 칠을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지혜를 얻은 사람 누구예요? 차이용이죠. 차이용이 이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뭐 하는 거야? 글씨를 연습하고 연습한 끝에 뭐 했다? 이 비백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소재는 비백서, 주인공 역시 차이용.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차이용이 비백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요 D가 차이용만 있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비백서의 유래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목을 고르는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는지 소재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 소재라는 것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주인공과 관련된 사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D처럼 답이 아니라 뒤에 설명하는 집중하는 부분이 뭔지를 좀 파악하시면 훨씬 더 찾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제목이나 주제를 꼭 굳이 내용을 꼭 지문에서 찾아야 된다면 주로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봤더니 蔡用独创的非白书很快就被推广开来直到今天仍被不少书法家所推崇. 차이용이 독창적인 이 비백서는요 아주 빠르게 널리 알려졌어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서예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서예가들에게 추종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A가 되겠다라는 거. A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독해 4부분 유형이 뭐로 나뉘어져 있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차이용의 페이바이슈에 관한 글을 보면서 풀어봤는데요. 이 글이 지금 저랑 같이 푸니까 되게 쉽게 나온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답부분만 보다 보니까 쉬웠던 거고 실제 지문은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경우 학생들은 어려워했었어요. 왜 어려운지 알겠죠? 일단 이런 옛날 이야기들은 사람 이름도 어렵고 이 단어들이 좀 옛날틱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보기를 보고 문제 이 질문으로 힌트를 삼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먼저 하니까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훨씬 더 찾기가 쉬웠다.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실전 연습 문제를 좀 몇 지문을 내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 학생들이 일단 실력을 키워놓고 시간 안에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일단 시간 안에 다 푸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감각을 먼저 세우고 나서 한 문제씩 맞춰서 평균적으로 2문제 이상, 3문제 이상, 그 다음에 4문제 전부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이 4부분을 풀 때는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 우리가 항상 시간이 지금 다 적혀 있는데요. 특히 독해 4부분은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